일본 바둑 역사상 최연소 타이틀 홀더가 탄생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나카무라 스미레 3단인데요. 자, 스미레 3단을 집중 조명해보는 시간, 오늘 조혜연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한국의 김은지 5단에 대해서 좀 조명을 해봤는데요. 그에 좀 견주어 볼 수 있는 일본의 라이벌이라면 역시 나카무라 스미레 3단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스미레 선수가 아무래도 이렇게 화제의 중심에 서 있죠. 이제 입단도 워낙 빨랐지만은 이 성장이 빛의 속도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벌써 타이틀 홀더가 됐습니다. 자, 네. 과연 또 어떤 내용으로 이 타이틀을 가져올 수 있었는지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대회 정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했는데 뭐 불과 몇 년 만에 이렇게 타이틀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여자 5대 기전 중 하나인 여자 기성전, 올해 첫 우승을 이뤄냈습니다. 만 13세, 와 엄청나네요. 자, 일본 바둑 역사상이 최연소 기록이라고 하고요. 사실 네. 나카무라 스미레 3단이 정말 많은 기록들을 많이 앞당겼어요. 1년 8개월가량 더 네. 빨라졌네요. 스미레 선수가 가는 길이 그대로 바둑계의 역사가 되고 있는데요. 공식전 100승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치훈 구단, 그 유명한 조치훈 선생님이 15세에 달성한 100승 기록을 13세에 이제 차지하게 되었고요. 그 기성전 이 도전 3번기에서 우에노 아사미 선수 그리고 나카무라 스미레 선수가 만났습니다. 스미레 선수는 첫 타이틀 획득을 하기 위한 기로였고요. 이 우에노 아사미 선수는 대회 3연패를 바라보는 입장이었거든요. 네, 우에노 아사미 선수는 일전에도 센코컵을 우승하면서 오랜만에 일본의 세계대회 우승을 안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스미레 선수보다는 경험이 많은 선수라서 이번 도전 무대가 어떻게 될지 참 기대가 되는 결승 무대였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먼저 소개해드릴 대국은 2국인데요. 이때까지의 이 스코어는 우에노 아사미 선수가 1대 0으로 앞서 있는 상황이었죠. 네, 스미레 선수가 1국을 조금 앞서 있다가 뼈아픈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세를 몰아서 우에노 아사미 선수가 2대 0으로 이렇게 승리를 거머쥘지, 스미레 선수가 반격을 할지 아주 기대가 되는 한판입니다. 제 여류 기성전 도전 3번기 중 2국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돌아와서 대국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26회 일본 여류기성전 도전 3번기 중 2국이었습니다. 자, 나카무라 스미레 선수가 이제 반격에 성공을 해야만 3국을 바라볼 수 있는 입장이었는데요. 네, 우에노 아사미 선수는 워낙 또 어릴 때부터 이렇게 주목받는 인재였는데요. 그 선이 굵은 바둑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네, 스미레 선수가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을 텐데요. 자, 초반에 굉장히 파격적인 수가 나오죠.
여기에서 우에노 아사미 선수가 굉장히 특이한 수를 두었습니다. 네. 자, 바로 이 로 수인데요. 받았네요. 네, 근데 아사미 선수는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좀 큼직큼직하게 많이 두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붙여서 나갔을 때, 그러면은 이제 흙이, 여기서 사실 끊어가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젖혀간다면 이제 흙은 이어가지고, 이 그림은 만족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제 나카무라 스미레 선수는 이제 이것은 아사미 선수의 의도이기 때문에 다른 작전을 펼쳤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 13세인 아직 어린 스미레 선수가 이제 대선배인 아사미 선수를 상대로 위축되지 않고 판을 짜는 것이 이제 관건인데요. 붙여갔습니다. 자, 두 선수는 나이 차는 8살 차이가 나고요. 우에노 아사미 선수가 아무래도 이 커리어적 측면에서는 훨씬 앞서 있었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대로 좀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네, 스미레 선수가 워낙 이렇게 나이가 어려서 그렇지 아사미 선수도 이제 만 20세 정도이니까 굉장히 좀 젊은 선수입니다. 또 세계대회에서 이렇게 우승 경험까지 쌓았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커리어를 만들어가고 있는 우에노 아사미 선수고요. 자, 이 여류 기성전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두 선수의 상대 전적은 우에노 아사미 선수가 4승 1패로 꽤 많이 앞서 있었어요. 네, 확실히 아사미 선수에게는 아직까지는 판맛을 못 보고 있다가 스미레 선수가 뭔가 좀 전략을 짰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스미레 선수는 이제 입단하고서 이제 끝없이 쉴 틈 없이 달려왔기 때문에요. 아마 이제 아사미 선수나 또 종전 기록을 가지고 있던 후지사와 리나 선수 등등은 스미레 선수와의 대국에서 부담을 가졌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게다가 이 일본 내에서도 나카무라 스미레 선수의 인기가 엄청나다고 하잖아요. 네. 저도 일본 기원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그 스미레 선수의 포스터가 이제 일본 기원 뭐 대문, 정문에서부터 이제 층층마다 있어가지고 확실히 스미레 선수의 현지 인기를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전에 나카무라 스미레 선수와 후지사와 리나 선수의 도전기도 좀 기억이 나는데 리나 선수가 처음으로 좀 악역을 맡은 기분이었다. 이런 인터뷰가 좀 생각이 납니다. 네, 그때 이제 일본 현지 언론에서 이렇게 취재 경쟁도 굉장히 치열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스미레 선수가 과연 리나 선수에게까지 승리를 할까 하는 그런 시선을 많이 느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사미 선수 자신의 바둑을 흔들림 없이 두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초반 포석은 스미레 선수의 실리, 아사미 선수의 세력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자, 흙은 어깨를 짚어가면서 좀 형태를 넓혀가려는 듯도 보이는데요. 네, 지금 이 마근수가 사실 최근 인공시대에 이제 유행하는 한 수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실전처럼 두점머리를 두드리니까 보통은 두점머리는 맞지 말라고 이렇게 바둑 경원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사미 선수는 오히려 두점머리를 두드려 달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실전 한번 보시죠. 네, 두점머리가 아프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우에노 아사미 선수의 의도가 곧 드러납니다. 네, 물론 인공 그래프는 백이 조금 앞선다고는 얘기를 하는데요. 뭐 아직 초반이니까 긴 바둑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백이 꽉꽉 눌러갔을 때 좀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요. 저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 기분이 나쁠 것처럼 느껴졌는데 확실히 요즘 젊은 선수들은 이렇게 모양이 좀 구애받기보다는 인공이 괜찮다고 하면 자유자재로 두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실리적으로 두는 것도 또 최근 대세이기도 한데요. 상변의 집을 꽤 크게 차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 집이 된다면 한 35집 정도 나게 됩니다. 이전까지의 진행은 흙이 좀 세력을 구축해가는 느낌이었다면 갑자기 실리로 돌아선 듯한 느낌인데요. 갑자기 전환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스미레 선수가 이국 지면은 이제 준우승에 머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실리 작전을 펼치니까 우에노 선수도 나도 이제 실리적으로도 균형을 맞춰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멋진 수를 두죠. 네, 이 수가 아주 좋은 수입니다. 네, 이 수의 의미는요, 이제 여기를 째는 수가 보이는데요. 밭전자입니다만은 이제 실전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만약에 이 수를 두지 않는다고 하면 이제 좌변이 좀 눈에 보이죠. 큰 자리인데
이 교환이 없으면 흙이 이렇게 날일자를 두었을 때 이제 우변이 너무 커지니까 이 교환을 하고 가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좀 고차원적인 한 수인데요. 흙 세력을 우선은 좀 견제를 해두겠다는 네, 의미였을까요? 선수로 조금 이렇게 삭감을 하겠다는 의미였는데요. 우에노 선수도 만족인 거죠. 예, 좀 당했다는 느낌도 들지만 그래도 확실히 실리를 차지해 두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스미레 선수는 어린 시절부터 이제 한국에서 유학을 했죠. 한국의 한종진 도장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이제 일본견 특별 채용 시스템으로 이제 입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스미레 선수를 또 프로 데뷔시키기 위해서 네. 2019년 이런 제도를 신설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그만큼 스미레 선수가 어린 시절부터 워낙 잘 돕고 반짝반짝했습니다. 저도 입단 전에 몇 번 봤었는데요. 특히 이제 바둑 TV에도 출연하면서 이렇게 어린이들과 두었죠. 네, 지고 나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던 어린 소녀가 기억이 나는데 어느새 이렇게 또 크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스미레 선수의 뭐 재능도 뛰어나지만 노력적인 부분도 많이 조명이 되곤 했었는데요. 네. 입단한 이후에도 하루 일과 중에 네. 10시간씩 공부를 하고 새벽 5시에 기상을 한다고 야. 했었거든요. 어마어마하네요. 이 바둑에 대한 어떤 의지, 열정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준비된 뭐 차세대 1인자네요. 네, 우에노 선수도 이렇게 자매 기사로 유명합니다. 동생이 우에노 리사 선수인데요. 자, 두 자매가 또 바둑에 굉장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들여다보았는데요. 네. 이어달라는 네, 건데요. 우에노 선수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어주면 무조건 이렇게 활용이 되었다고 보고요. 사실은 이제 여기 이런 데를 두는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수를 이제 일본어로는 뭐 수근이다, 수법 사전에 나오는 수인데요. 일단은 이 자체로 무엇을 하려고 한다기보다는 백의 어떤 대응을 보면서 그 다음 이제 작전을 짜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하지만 나카무라 스미레 선수 여기서 굉장히 멋진 수를 보여주는데요. 어떻게 받았을까요? 더 통 크게. 네. 우에노 선수 여기서 어떻게 둘 것이냐 하고 물어보는 것이죠. 오히려 이 들여다본 한 점에 대해서 덮어 씌워갔는데요. 네, 기세가 느껴지는 한 수였습니다. 그럼 흙도 기세라면 끊어가야 할까요? 사실은 원래는 끊을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우에노 아사미 선수 과연 다음 수를 어디다 두었을까요? 네, 일단은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네, 스미레 선수가 힘이 굉장히 센 바둑이기 때문에 우에노 선수 지금 천천히 두겠다 이런 의지인데요. 근데 자칫하다가는 들여다보는 수가 조금 악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서 판을 짜 나가야 됩니다. 어떻든 긴 바둑임에는 틀림이 없고요. 네, 실리적으로 또 초반에는 백이 실리를 차지하는 듯 했으나 어느덧 우에노 아사미 선수가 굉장히 실리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자, 좌변을 들여다보았는데요. 여기서 스미레 선수의 공격력 한번 보시죠. 네, 막아갔습니다. 자, 여기서 뚫는 수가 있네 하면서 이렇게 끊어가면은 사실은 좀 좋지는 않은데요. 이제 있는 수는 선수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네, 실리적으로 워낙 크기 때문에 이렇게 씌운다든지 해서 아무래도 좀 흙이 쉽게 살아갈 수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는 만족할 수가 없는 거군요. 네, 물론 이렇게도 한 판의 바둑이겠지만 스미레 선수는 좀 더 큰 덩어리를 만들어서 공격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중앙 한 점을 어찌 보면 감싸 안으면서 계속해서 공격을 노리는 모습입니다. 자, 우에노 아사미 선수는 좀 선이 굵은 바둑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네. 그럼 나카무라 스미레 선수의 기풍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스미레 선수의 바둑은 아직까지는 뭐 실리적이다, 뭐 세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여러 가지를 실험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도 스미레 선수의 바둑은 사실 우선적으로 보고 있었는데요. 얼마 전 이제 김은지 선수와의 이제 3번기도 정말 재밌게 봤고요. 근데 보면은 굉장히 좀 기본기가 탄탄하고 좀처럼 무너지지 않는 그런 실수 없는 바둑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선수의 약점은 무엇일까 좀 궁금해지기는 하는데요. 자, 스미레 선수 스스로는 좀 후반에 약점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인터뷰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 부분은 아무래도 좀 아직 어리잖아요. 그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좀 경험적으로는 아무래도 선배 기사들에 비해서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후반이 약하다라는 거는 이제 본인의 겸손한 표현이고 아직은 실전 경험이 많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도 이렇게 뭐 한 해 한 해 이렇게 두어가면서 네, 절로 강해집니다. 힘이 붙기 때문에 스미레 선수의 후반은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사미 선수 지금 네, 삶을 서두르고 있는데요. 지금 두는 걸 보면 흙이 나쁘지는 않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좀 실리를 많이 챙겨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행마는 어떻게 보면 좀 노골적이라고도 느껴집니다. 네, 지금 이 수가 이렇게 도망가라는 의미입니다. 도망가면은 이제 나는 하변을 차지하겠어. 이런 의미죠. 지금 보시면은 나카무라 스미레 선수는 이제 좌변을 잡겠다라는 의지보다도 이렇게 흙을 몰아가면서 하변에 자연스럽게 실리를 차지하겠다라는 의미죠. 네, 우에노 아사미 선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진행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직 만 13세인 이제 스미레 선수, 이제 결승 무대에 올라가면서 이미 실력은 보여줬지만요. 보통은 이렇게 나이가 어리고 경험적으로 네, 좀 더 쌓아야 하는 선수들은 아무래도 형세 판단이 어떨까 또 우리가 궁금해지는데요. 형세 판단이 그렇게 쉬운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자, 이 바둑 보시면 이제 미세한 바둑에서 스미레 선수의 어떤 현재 역량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사미 선수. 지금 네, 빨리 살겠다 이런 의미인데요. 네, 문제는 말입니다. 막았을 때 여기서 사실은 이제 뭐 손을 빼고 예를 들면 이제 큰 자리를 두고는 싶은데요. 여기서 이제 찝었을 때가 문제입니다. 네. 사활에 네네. 좀 문제가 생길까요? 네, 찝으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호구 쳐서 둔다면 이건 자체로 못 살아 있죠. 네, 자체로도 못 살아 있을 뿐더러 하변에 이렇게 씌워가면은 다 선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사미 선수도 이렇게 나가자니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변이 다 백집이 되어버리면 지금 초반에 실리를 벌어놓은 것이 좀 네, 균형을 맞추게 되고요. 그렇다고 살자니 안에서 이렇게 후수로 사는 모습이니까 조금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받아줬을까요? 네, 일단 잽이죠. 강력한 잽을 날렸고요. 여기서 보시면 만약에 백이 이런 식으로 둔다면 이 자체로 좀 이득이라고 보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밀고요. 백이 이을 수밖에 없을 때 백이 이제 있는다고 치면 이제 하변 쪽에 벌려가지고 오히려 백 전체를 공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스미레 선수에게 흙이 살기 전에 응수타진을 하는 것이죠. 네, 어떻게 받을지를. 네, 실제로 이수가 좋아서 지금 흙이 좀 우세한 바둑입니다. 네, 꽉 이어두었죠. 와. 자체로 흙이 득을 보았습니다. 네. 자, 귀에서의 뒷맛도 남겨놓을 수가 있게 됐고요. 네. 자, 스미레 선수 이제 노리고 있는데요. 이런 저침수를 보시면 약간 한국의 김은지 선수 좀 연상케 하지 않으신가요? 네. 좀 공격적인 느낌이 드는 한 수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 네. 어떨까요? 김은지 선수와 좀 비교를 해본다면. 김은지 선수는 확실히 완력을 바탕으로 이렇게 화려한 바둑을 둔다고 제가 이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스미레 선수도 이제 커가면서 좀 닮아가는 두 선수가 서로의 기보를 열심히 분석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네, 아직도 10대인 아직 어린 두 선수인데 서로의 기보를 보면서 좀 영향을 주고받는 듯한 느낌입니다. 사실 멋진 수예요. 네. 좀 먼 게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드는데 눈목자까지도 가능한가요? 네, 저수가 사실은 또 인공 추천수 블루스팟이었습니다. 네, 우에노 아사미 선수가 이 귀에 있는 두 점을 버려도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정확한 판단이었고요. 와, 멋있어요. 네. 우에노 아사미 선수는 또 지난 2022년에는 세계 네. 무대에서도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준 선수입니다. 특히 센코컵 이렇게 일본 주최 기전에서 이제 우승하면서 또 일본 바둑 팬들께 이렇게 기쁨을 안겨다 주었는데요. 과연 올해의 또 2023년의 센코컵은 어떻게 될지 또 기대가 됩니다. 자,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최정 구단이 센코베에서 네. 우승을 한 적이 없거든요. 네, 아무래도 좀 생코컵 좀 징크스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우리 한국 바둑팬 분들께서 더 열심히 응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야기해주신 대로 올해 센코베는 더욱 기대가 되고요. 특히 우에노 아사미 선수는 지난해 또 이 호반배 여자바둑 패왕전에서도 이 3연승을 맞아요. 달성했는데요. 당시 최정 구단을 꺾었어요. 네, 우에노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 수가 자, 과연 어땠을까 싶은데요. 지금 여기 둔 수는 이제 우세를 의식한 한 수거든요. 실제로 흙이 집이 많기는 하지만 사실은 여기서부터 약간 바둑이 꼬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 수로 손을 빼고 만약에 이제 이런 쪽으로 둔다고 해도 흙이 많이 우세한 바둑이었거든요. 자, 우에노 아사미 선수의 입장은 이제 좌하게 살아놓고 이제 우변은 다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 스미레 선수의 어떤 마법이 어떤 칼춤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변에서부터 무언가 시작이 되는 걸까요? 자, 여기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 시적절한 한 수인데요. 사실 제가 백이라고 해도 자, 우변을 두기는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둬야 될지 좀 의문스러운 상황에서 스미레 선수 이렇게 결단을 내렸습니다. 결단력도 좋았고 타이밍이 정말 좋았어요. 자, 바둑만 보시면은 과연 이 바둑이 이 기보가 10대 어린 소녀의 대국일지 정말 네, 놀라움의 연속이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바로 이제 그래프가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이죠.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 아사미 선수가 사실 하변을 이선을 하나 밀어놓고 우변을 붙였으면 혹시 타이틀의 향방이 좀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결과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에노 아사미 선수는 좀 형세가 괜찮다고 보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안전하게 두면 이 바둑 지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부터 백의 활약이 펼쳐집니다. 네, 크게 끊어갔죠. 이거 다 잡힌 것이 아니냐 이런 의미인데요. 자, 스미레 선수는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먼저 사석 작전을 감행했는지 곧 나오게 됩니다. 네, 하지만 바둑 자체는 지금 박진감 넘치고 정말 재밌죠. 지금 이 바둑이 보시면은 흙이 계속해서 앞서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인공 그래프를 보셔서 그렇지 중앙은 어떻게 두어야 하는지 우리 사람으로서는 좀 계산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 어린 학생들이 보면은 중앙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좀 난감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네. 스미레 선수가 벌써 중앙전까지 터득을 했을까요? 자, 과연 어떻게 진행을 이끌어 갔을까요? 이거 어차피 네. 잡힌 돌이라면 좀 악수가 될 수도 있지 않나요? 자칫하다간 악수 교환이 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스미레 선수의 의도가 담긴 한 수였습니다. 실전 계속 보시면 바로 그 해답을 아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흙이 뭐 잘못 두고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흙은 최선을 다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 스미레 선수가 중앙을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급소 자리입니다. 지금 꽉 이을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흙이 호구를 치게 된다면 보통은 이제 호구 치는 수가 좋으니까 많이들 추천해 주시는데 이렇게 젖히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흙이 손을 뺄 수가 없죠. 단수 치면 바로 축이기 때문에 물러서야 되는데요. 그때 여기를 이제 교환을 하고 또 환격이니까 받아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늘어가게 된다면 흙은 제자리 걸음을 했는데 어느덧 중앙이 백의 수중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호구를 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어느덧 백이 이 중앙에서의 형태를 이상적으로 잘 갖춰가고 있습니다. 네, 또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초반에 들여다본 수가 어땠을까 싶은데요. 뭔가 백에게 좀 요철을 좀 빼앗기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50수, 70수를 내다보기가 쉽지는 않으니까요. 그렇죠. 네. 게다가 지금 원래 백이 잡혀 있었던 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우변의 백 한 점이 흙 한 점을 오히려 잡으면서 중앙에 집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스미레 선수가 사실은 여기 이제 우변에 들어갈 때부터 이 그림을 그려보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일단 스미레 선수의 어떤 수익의 깊이를 느끼실 수가 있고요. 이 바둑을 봤을 때는 타이틀을 딸만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정말 하루가 다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성장 속도도 빠르고요.
김은지 선수와 얼마 전 또 이 천재 소녀 3번기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네. 정말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그 바둑. 자, 당시에 또 결과는 이 나카무라 스미레 선수의 패배였지만 네. 내용적으로는 만만치 않았거든요. 특히 첫 번째 대국에서는 김은지 선수를 상대로 완전히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역시 스미레 선수가 말했던 어떤 후반의 약점이 드러나서 이제 김은지 선수가 역전을 했지만 바둑 자체는 스미레 선수가 명분을 두었습니다. 그 3번기 보니까 확실히 스미레 선수가 이제 크게 성장했다는 게 느껴지고요. 왜냐하면은 평소에 김은지 선수의 바둑을 제가 많이 보고 있었으니까 김은지 선수가 사실은 지금 포스트 최정 구단이다 이렇게 저희가 다 알고 있지만은 스미레 선수가 그래도 밀리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스미레 선수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었던 이번 3번기였던 것 같고요. 아마도 생코컵에서 이렇게 스미레 선수가 출전이 확실시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이제 준결승까지 또 결승 무대까지 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 묘한 자리를 붙였는데요. 이 수도 정말 좋은 수예요. 네, 이 수 이제 조금 이따 나오지만은 이제 만약에 이제 흙이 물러서면 나중 일이지만은 일단 자체로도 득이고요. 네, 당장은 이렇게 두지는 않는데 나중에 늘었을 때 좀 선수가 됩니다. 붙이는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흙이 손해볼 수 없으니까 지금 바둑이 미세하니까 버틸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모양을 정리해가는 지금 힘이 놀랍습니다. 중앙이 워낙 이렇게 좀 처리하기가 어려워서 이거는 사실은 또 많은 분들이 재능의 영역이라고들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스미레 선수가 뭐 노력에 의해서든 기재에 의해서든 이제 이 어려운 지금 변화도를 하나하나씩 해 나가고 있죠. 지금 이 교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습니다. 끊어가는 게 가능해진 건가요? 네, 아무래도 좀 상변의 맛이 나쁘기 때문에 흙도 당장 뭔가를 해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에노 아사미 선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중앙에 어떤 찝찝하다고 해야 되나요? 뒷맛을 노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반집 승부가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 어려워서 지금 인공 그래프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반집 승부이기 때문에 두 선수가 한 수 한 수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바둑은 지금부터입니다. 네, 한 집도 흘리지 않겠다라는 이제 스미레 선수의 의지가 보여지고 있고요. 우에노 아사미 선수는 사실 이 국을 준비하면서 아마도 내가 이 바둑을 이겨서 여자 기성전을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이쯤에서는 조금 긴장했을 것 같습니다. 이 바둑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고요. 초반 좀 기분 좋게 출발을 하기는 했지만 형세가 지금 팽팽해 보이거든요. 네, 특히 중앙을 몇 집으로 계산해야 되는지가 또 계속해서 이제 두 기사가 신경 쓰는 부분인데요. 네, 일단은 중앙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도로 삭감해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 단수 친수는 선수고요. 또 연결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이 바둑은 흑의 입장에서는 이제 확정가가 이렇게 확정이 된 상태예요. 구획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백은 한 수 들 때마다 좀 구획이 확확 차이 나기 때문에 지금 우에노 아사미 선수는 최대한도로 중앙 백집을 줄이는데 지금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나카무라 스미레 선수는 한 칸이라도 더 좀 크게 집을 그렇죠. 내기 위해서 좀 압박을 해가고 있고요. 네, 한 집이 나중에 반집 승부를 결정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꽉꽉 막아 가야 되고요. 중앙 백집이 꽤 많이 난 것 같아요. 네, 지금 이거는 정말 맥시멈으로 났다. 네, 그러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급소 자리, 날일자 자리, 급소 자리를 두 번을 두면서 이렇게 집이 커졌는데요. 그래도 바둑은 굉장히 미세합니다. 네. 하지만 큰 자리입니다. 지금 이 수도 백이 막은 수와 비교를 해보면 흑의 선수 끝내기고요. 이런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우려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많은 여성 기사분들이 아무래도 좀 끝내기에서 실수가 많다. 특히 이거는 또 속기전이기 때문에 초읽기에서 막 한두 집씩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저한테도 이제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여성 기사가 뭐 끝내기가 약하다 이런 의미보다는 아무래도 초읽기에서 좀 더 좀 당황하는 그런 횟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여자 바둑리그라든지 이제 다른 기전에서 혹시 실수를 해도 조금은 네, 너그럽게 봐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네. 응원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지금 자, 이수의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거를 두면은요, 네, 바로 네, 찔러 갑니다. 이거는 선수로 조여붙이기 때문에 초반에 네, 아까 전에 중반 쪽에 이렇게 붙여놓은 수가, 백이 이제 붙여놓은 수가 그냥 잡혀버리고 말죠. 이것이 흑의 의도입니다. 자, 그렇다고 여기를 이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를 이어버리면 이제 바로 세 점이 잡혀서 바둑이 끝납니다. 이거는 흑이 20집 정도 이득을 봤기 때문에 자, 스미레 선수 사실은 위기를 맞이했는데요. 그렇다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둔다고 해도 만약에 여기 세 점을 살린다고 해도 말씀드린 대로 네, 조여붙이는 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우에노 아사미 선수가 회심에 네, 마늘모 네, 입구자를 둔 것인데요. 스미레 선수가 과연 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네, 헤쳐나갔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우에노 아사미 선수가 아주 어려운 숙제를 던졌는데요. 네, 자, 단수를 쳤죠. 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흑이 이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바로 끝나기 때문에. 자, 우에노 아사미 선수가 두었지만은 이렇게 뒀을 때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네, 그렇게 쏙 빠져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이게 큰일 나는 게 이렇게 막으면 이제 있는 수가 맛보기가 됩니다. 자, 4점이 잡혔죠? 4점이 잡힌 데다가 상변에는 당장 큰 수가 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네, 나갔을 때 백의 대응이 아주 네,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자, 나카무라 스미레 선수에게 대비책이 있는 걸까요? 네, 우에노 아사미 선수가 바로 이 수를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중앙 백집이 커 보여도 그렇게 네, 고민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수를 준비해 놓고 있었던 것 같네요. 이러고서 흑이 한 반집 정도 우세한 바둑이니까요. 얼마나 이 바둑이 지금 치열하게 네, 전개되고 있는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따냈죠. 따낸 수가 최선입니다. 그럼 이 2점은 살아갈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많이 깨졌지 않습니까? 오. 네, 우에노 아사미 선수가 확실히 뭔가를 보여주는 순간인데요. 제가 만약에 스미레 선수라면 이 순간 굉장히 좀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중앙을 최대한도로 크게 막아서 조금이라도 우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텐데 과연 우에노 아사미 선수 네, 관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경험이 정말 많은 선수이기도 합니다. 네. 자, 이 하변에 붙이는 수도 선수입니다. 네, 하지만은 이제 인공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뭔가 네, 계속해서 그래프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두 선수 초읽기 상황인데다가 또 아무래도 우에노 아사미 선수가 승리하게 되면 기전이 끝나기 때문에 우승으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 긴장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인공지능이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지금은 우상기에 흑이 빨리 이제 세 점을 살려놔야 되고요. 이제 그 자리가 워낙 이제 열 몇 집 자리라서 워낙 크기 때문에 네, 반집 승부입니다. 네, 우에노 아사미 선수는 이제 세 점을 잡힌다고 해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을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3점을 잡아둬야 했던 걸까요? 지금은 또 이제 끊는 수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이제 백이 이제 바로 세 점을 잡는 수는 조금 무리인 게요. 이제 여기를 끊는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이제 이 돌이 없다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네. 만약에 이제 백이 받아주면 연결을 해서 이제 좌학이 백이 위험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네. 만약에 이제 흑이 끊었을 때 여기를 단수를 치면 또 중앙에 뚫려버리기 때문에 어떤 공든탑이 무너지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나카무라 스미레 선수는 하변에서 선수를 잡는 길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우에노 아사미 선수는 백에게 좀 받으라고 강요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무래도 저 세 점을 누가 살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네, 스미레 선수는 최대한도로 네, 선수를 잡고 싶었을 텐데 지금 보시면 끝내기가 워낙 어려워서 두 선수의 어떤 긴장감이 그대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 결국 받아뒀기 때문에 그럼 우에노 아사미 선수가 이 우상귀 쪽 103점 살릴 수가 있죠. 네, 잡을 맞습니다. 찬스인데요. 네, 흙집은 거의 변동이 없는데 지금 계속해서 백집이 어느 정도, 3점 크죠. 사실은 네, 이때도 이제 인공 그래프는 백이 괜찮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전 심리상은 저기를 두면서 흙이 승리를 확신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마지막 큰 자리이기 때문에요. 반상에서 가장 큰 자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두 선수가 여기에서 흙의 어떤 네, 백의 반집승을 예측했다면 정말 그거는 엄청난 레벨입니다. 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스미레 선수의 어떤 끝내기 실력이 이렇게 유감없이 드러나는 네, 장면인데요. 네, 좌하기부터 네, 건드려 갑니다. 네, 선수죠. 지금 사활이 걸려있기 때문에 흙은 물러서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카무라 스미레 선수는 이 후반에 좀 역전패를 좀 수차례 당하면서 이 부족함을 많이 느꼈다고 하고요. 네. 한 최근 1년여 가량은 인공지능을 좀 활용해서 후반 이 공부하는데 좀 힘을 쏟았다고 합니다. 확실히 이렇게 인공으로 후반 공부를 한 것이 이 바둑에서도 그렇고 네, 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여자기 성전 전에 선홍배라고 해서 네, 뉴 에이코 선수에게 네, 완전히 유리했던 바둑을 역전당한 그 바둑을 보았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준우승을 하고 사실은 아직 어린 마음에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았는데 스미레 선수가 정말 절로 눈물이 나올 정도로 좋은 바둑을 역전을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어떤 부족한 점을 자각하고 바로 이렇게 후반전 네, 보완을 위해서 힘을 쏟았다는 점이 이 선수가 확실히 대기사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스미레 선수는 또 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종종 포착이 되기도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 승부욕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 저도 대국 직후는 아니었지만 이 나이 때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스미레 선수는 항상 카메라가 따라다니는 그런 네, 선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눈물까지 가려줄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노출이 많이 되었던 걸까요? 네. 자, 이 자리도 역끝내기의 의미가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그렇습니다. 그래프가 갑자기 흙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살짝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은 하변도 그렇고 지금 우하기에 더 큰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스미레 선수는 이제 반집 승부를 확신하고 저기를 역끝내기를 둔 거지만 사실은 더 급한 자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자리가 좀 더 컸던 것 같고요. 백이 그 자리를 먼저 두었으면 여전히 반집 승부였습니다. 네, 지금은 판이 많이 좁혀져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는 프로들의 대국에서 사실상 역전당하기는 힘든데요. 한집반 반집 승부라고 해도 자,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흙이 만약에 여기를 먼저 밀었다면 이 바둑은 흙의 반집승으로 끝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프로는 보통 아끼다가 진다라는 그런 격언을 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아마 우에노 아사미 선수도 반집 승부라고 이 바둑을 봤으면 이렇게 밀어놓는 수는 어찌 보면 패감을 없애는 수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여기만 두었더라면 흙이 반집에서 한 집반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실전으로 네, 확인해 보실게요. 네, 밀고요. 이 또한 네, 역끝내기입니다. 역끝내기 3집짜리인데요. 네, 지금 받아줘야 되죠. 왜냐하면 좌변에 붙이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백이 막는 수가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우에노 아사미 선수는 네, 역끝내기 3집, 도합 6집짜리를 두었습니다.
네, 지금은 차이가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 바둑을 생중계로 보시던 이렇게 뭐 일본의 바둑팬 분들이나 또 한국 구독자분들께서도 우에노 아사미 선수의 벽을 넘기는 힘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던 시점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말입니다. 네, 단수는 선수죠. 따내는 수가 이렇게 선수가 되기 때문에 받아둬야 하고요. 네. 앞서 이야기해 주셨던 그 부분에서 뭔가 변수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바로 그 점입니다. 자, 그런 부분이 좀 예상이 되는데. 바로 두었죠. 지금 말입니다. 문제가 심각해졌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를 끊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은 바로 양단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를 따내면 또 하나를 따내서 네, 이거는 백이 대이득을 받습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약간 심각해진 것이 지금은 밀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 단수 치는 수가 워낙 아프지 않습니까? 또 있는 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이건 바로 역전이거든요. 게다가 흡수예요. 네. 그래서 지금 스미레 선수가 사실은 여기 우에노 아사미 선수가 밀지 않은 이 미묘한 부분을 찔러간 겁니다. 얼마나 바둑에 깊이가 생긴 건지 참 대단한데요. 네, 여기서 우에노 아사미 선수 좀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자, 특히 실전에서 이 수를 맞닥뜨리게 됐다면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선에 내려섰죠. 네, 그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흙이 만약에 여기를 만약 단수를 치게 된다면 네, 이 내려 선수로요. 단수를 치면 이게 단수가 선수니까 이 패는 백의 꽃놀이 패가 아니겠습니까? 흙이 있는다고 해도 이제 여기 단수 쳐서 보시다시피 이제 좌변에 패감이 워낙 많은 데다가 패가 천지대패예요. 부담이 크겠는데요. 네, 백은 잃을 것이 별로 없지만 흙은 대마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선에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갑자기 네, 자, 이제 그래프는 요동칩니다. 5까지도 좁혀지는 상황입니다. 네. 스미레 선수도 이 부분에서 두어가는 것에 있어서도 이 단수를 좀 아끼고 먼저 좀 찝어가는 형태를 만들었잖아요. 그것도 묘미가 있어 보이네요. 굉장히 조금 미묘하면서도 좀 예리한 한 수였습니다. 네, 훨씬 압박을 주는 그런 수법인데요. 네, 갑자기 백집이 옥집까지 집이 되면서 새집이 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아까 이제 흙이 밀어놨더라면 이 선에다가 흙이 지는 일은 없었을 텐데요. 우에노 아사미 선수 지금 막는 수 선수 아닙니까? 받아줘야 됩니다. 네, 이길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되고 백이 집을 만들게 되면 대체 이 부분에서 몇 집 차이가 나는 건가요? 자체로도 역끝내기 4집짜리, 4집이면 이제 곱하기 2 해서 8집이 되는데요. 사실 우에노 아사미 선수가 좌변에서 이제 역끝내기 3집짜리를 두었기 때문에 그 수 자체는 좋았으나 상대의 4집 역끝내기를 간과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도 스미레 선수가 그 허점을 파고든 것이 굉장히 놀라운데요. 네, 지금 여기서 좀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둑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속기전 아니겠습니까? 우에노 아사미 선수가 치열하게 이 시간을 연장하면서 숨어 있는 한 집을 찾기 위해서 분투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러나 두 선수의 기력이라면 현재 반집 승부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 지금 보시면 반집 승부라고 봤을 때는 패감을 없애면 안 되잖아요. 네. 네, 지금 우에노 아사미 선수가 사태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저런 나중에 반패 승부가 됐을 때는 패감 하나가 또 반집을 가릴 수가 있는데 지금 뭔가 이상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네, 지금 약간은 급한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하변에 달려갔습니다. 상당히 좀 초조한 순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수도 정말 좋은 게요. 이 나카무라 스미레 선수가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느껴지는데 지금 이거는 받아달라는 수죠. 당연한 수 같이 보이지만은 사실은 흙이 날일자로 두었기 때문에 이거를 교환을 하고 이제 막는 수가 최선인데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렇게 두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백이 그럼 나는 이거를 교환을 하고 둘 거야 라고 하지만 이 돌이 있으면은 넘어가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손 따라 두기 쉬운 장면에서 나카무라 스미레 선수가 지금 기지를 발휘해서
먼저 이렇게 선수 끝내기를 한 거거든요. 저보다 끝내기가 센데요. 와, 이게 초읽기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그것이 정말 바둑에서 경험이고 직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렇게, 저보다 제가 3배나 나이가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저보다 더 노련한지 참 감탄했습니다. 요즘 선수들을 보면 그 어린 나이인데도 네. 노련함을 장착한 선수들이 많아서 좀 놀라울 때가 많습니다. 저는 가끔은, 내가 나이를 헛먹었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참. 오늘 또 녹화일 기준으로 바로 어제 바둑리그에서 이 네. 강동현 선수와 후쿠오카 고타로 선수의 대국이 있었거든요. 네, 네, 봤습니다. 후쿠오카 고타로 선수가 굉장히 나이가 어린 선수인데 정말 노련하게 반면 운영을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 만 18세?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아직 어린 선수인데, 실제로 여러분께도 이렇게, 네, 바둑TV를 통해서 익숙한 얼굴일 텐데요.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고타로 선수가. 하지만 대선배인 강동현 선수를 맞이하여, 네, 진짜 명곡을 두었습니다. 뭐 승리를 한 것도 뭐 대단한 일이지만 네. 강동현 선수를 상대로 이렇게 노련하게 아, 반면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한 10년, 15년간 이렇게 일본이 세계 무대에서 힘을 못 쓰면서 한중에 이은 뭐 3위 국가로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스미레 선수도 그렇고 후쿠오카 고타로 선수도 그렇고 지금 일본은 와신 상담을 하면서 이 어린 선수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일본 선수들이 국내용이라고 이렇게 불리던 그런 치욕을 네, 이렇게 씻어 내려가기 위해서 이렇게 좀 젊은 어린 선수들을 육성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도 사실은 아픈 얘기지만 좀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이 김은지 선수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스미레 선수에 대해서 좀 조명을 해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세계 여자 바둑계는 더욱 치열해질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어린 선수들이 이렇게 또 급성장하고 있으니까 또 기존의 강자인 뭐 최정 선수를 비롯해서 네, 뭐 한국의 오유진 선수, 김채영 선수 등등이 있고요. 또 중국에는 이제 위징 선수가 여전히 강자이기 때문에 이 기존 강자들 그다음에 이제 떠오르는 네, 별들, 네, 샛별들과의 싸움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요. 확실히 스미레 선수라든지 또 김은지 선수가 어디까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느냐 보는 것도 정말 네, 기대가 되는 포인트입니다. 자, 지금 이 수의 의미는요. 우에노 아사미 선수는 따내는 수를 선수해서 이어달라는 겁니다. 이거 만약에 손을 빼면은 먹여치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백이 망하거든요. 네, 바로 패가 네, 만들어지겠습니다. 바로 패인데 보시다시피 지금 흙이 패감이 너무 많은 데다가 지금 이것은 완전히 꽃놀이 패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카무라 스미레 선수가 지금 3집 가까이 굉장히 큰 자리를 뒀는데요. 정확한 판단이었습니다. 네, 실점 보시죠. 네, 딴에서 지금 반집 승부이기 때문에 우에노 아사미 선수는 무조건 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패감을 써가죠. 네, 정확한 판단이었는데요. 스미레 선수는 물러서면 반집을 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백도 지금 물러설 수는 없는 상황인 거네요. 네, 물러서는 순간 흑의 반집승이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패가 이제 흑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기게 되는 그런 꽃놀이성 패인데도 불구하고 이 나카무라 스미레 선수가 패를 버텨가는 결단을 하는데요. 네, 집었습니다. 네, 패감이 되고요. 네, 스미레 선수가 이제 형세 판단, 그 다음에 이제 반집 승부까지 굉장히 좀 정확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그래도 단기간에 이렇게 끝내기가 네, 그렇게 쉬운 분야가 아닌데 또 얼마나 노력을 했으면 네, 이렇게 바로 부담이 되는 도전 무대에서 결승 무대에서 이렇게 할 수 있었을지 기대가 되고요. 지금 이윤수가 네, 승착입니다. 지금 패가 남는 것을 그렇죠. 그냥 놔두고 패감을 없애는 의미가 있고요. 네. 이제 여기서 보시면 먹여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패를 하겠다는 의미인데 자, 흑의 입장에서는 패감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두고요.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다시 따낼 때 그때 이제 여기를 찔러가지고
근데 이제 여기를 하나 먹여치고요. 먹여치고 따내면 또 따내고 여기서 패감이 없다라는 것이 스미레 선수의 의도입니다. 자, 이렇게 끊는 수도 패감이 안 되고요. 흑의 입장에서는 축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를 잇는 수, 그렇다고 흑이 여기를 만약에 이어주면은요. 그거는 이제 백이 이제 이어줘서 이것은 백의 반집승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에노 아사미 선수 입장에서도 반집을 지고 있는 것 같은데 패를 하자니 또 리스크가 큰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스미레 선수가 오히려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서 상대에게 어려운 과제를 던졌습니다. 네, 아사미 선수의 선택은 결국 패를 들어가지 못하고 물러서고 말았는데요. 자, 이거는 패감 자체가 백이 좋은 상황이 됐습니다. 나카무라 스미레 선수가 꽉 이어서 패감을 없앤 것이 아주 정확한 판단이었습니다. 네. 네, 우에노 아사미 선수 입장에서도 패를 이겨야 한다는 것은 아는데 현재 지금 패감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 시간 연장책으로 패감을 네.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군요. 네, 사실은 시간 연장을 좌변에서부터 계속 해왔기 때문에 하지만 아무래도 반집 승부라는 걸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 연장을 썼던 부분이지만 흑의 입장에서는 전부 아쉬움으로 남은 그런 장면이죠. 결과적으로는 시간 연장책이 우에노 아사미 선수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참 바둑은 예전에 사카다 선생님인가요? 막 슬픈 드라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참 바둑 한 판 봤을 때 저도 사실은 이제 승리한 기사보다는 이렇게 패배한 기사한테 좀 더 감정이입을 하고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참 바둑도 마음이 아프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바둑 자체 한 판의 바둑이 주는 감동이 큰 것 같습니다. 자, 결국 나카무라 스미레 선수 이 패를 버텨내는군요. 2집 반 가까운 그런 굉장히 큰 가치가 있는 패인데요. 이 패를 백이 이기면서 흑의 승리 가능성이 사라졌습니다. 네, 스미레 선수 너무 대단한데요. 우에노 아사미 선수가 2대 0으로 여자 기성전 연패를, 그러니까 연속 우승을 이뤄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스미레 선수가 나는 아직 지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상대 전적에 있어서도 꽤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욱 의미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스승인 한종진 구단도 굉장히 기뻐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 여류 기성전이 치러진 시점이 한국에서 또 김은지 선수와의 천재 소녀 3번기를 치르고 난 직후였잖아요. 맞아요. 네, 스미레 선수 지금 한 판 한 판 두면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중앙에 그 한 수도 갈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사미 선수의 어찌 보면 불운입니다. 이 반집 승부이기 때문에 지금 어디 갈수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갈수해야 되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좀 애매하게 축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흑돌이 여기저기 좀 흩뿌려져 있기 때문에 뭔가 이런 거를 둬서 축으로 몰고는 싶은데 미묘하게 백이 다 비껴갑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게 참 되면은 흑의 입장에선 좋은데 자 이거는 백이 갈수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 반집 승이 움직이질 않죠. 하지만 지금 이렇게 계속 두는 것이 이 우에노 아사미 선수의 안타까움을 대변하는 한 수 한 수거든요. 우에노 아사미 선수의 마음이 잘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네. 이렇게 두는 거는 이제 수가 난다라고 믿고 두는 것이 아니라 한 수라도 갈수 시킬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해서 두는 수라서 참 기보 보면 딱 그 반집이 모자랄 때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너무 안타깝고 또 아쉽고 허무한 그런 마음이 교차하는 반집 패배입니다. 자, 나카무라 스미레 선수가 이 대국에서 결국에는 이 반집을 지켜내죠. 지켜냈고요. 실제로 인터뷰를 통해서 그간의 그 끝내기 공부가 이 대국에서 좀 빛을 발했던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확실히 느껴집니다. 지금 반집 승부를 확신하고 있고요. 아사미 선수가
계속해서 중앙을 찔러가고 있죠. 네. 지금 반집 패배를 알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자, 상대에게 좀 응수를 묻고 있는데요. 네, 최정 선수도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한국의 여자 기성전에서 김은지 선수와 두지 않았습니까? 그 바둑을 두고 나서 드디어 선배들의 심정을 좀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네. 얘기를 했는데요. 아사미 선수도 지고 싶지 않았겠죠. 자, 특히 또 3연패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쉬움도 컸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일본 여류기성전 2국에서 스미레 선수가 딱 반집승을 남겼습니다. 자, 나카무라 스미레 선수가 딱 반집을 남기면서 이제 여류기성전 스코어는 1대1이 됐습니다. 이제 동점 상황이 됐거든요. 승부는 마지막 3국에서 가려지게 됐어요. 아, 정말 이 바둑, 네, 우에노 아사미 선수의 어떤 의지가 느껴졌는데요. 스미레 선수가 네, 후반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완벽하게 반집을 네, 남기고 1대1 스코어를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 대국을 통해서 스미레 선수의 후반이 꽤 많이 보강이 됐다는 것도 알 수 있었던 점인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이 후반이 1, 2년 만에 이렇게 네, 급성장하기는 어려운 분야이긴 한데요. 스미레 선수가 인공을 끼고 있으면서 이렇게 형세 판단이라든지 이 상대가 놓친 어떤 약점까지도 잡아내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자, 스미레 선수와 우에노 아사미 선수의 마지막 3국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조혜연 해설위원, 캐스터 류승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